안녕하세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이 왠지 가라앉고 무기력해지고 왠지 피곤하고 또 소화도 안 되고 두통이나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이명이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병원에 가면 다 정상인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자율신경계 실조증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율신경계란 우리 몸의 이 신경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뇌의 지배를 받아서 온몸에 신경이 전달되므로 몸의 움직임이나 여러 기능들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계 하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또 이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초신경계가 바로 우리 온몸의 여러 감각이나 운동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데요. 또 이 말초신경계도 몸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몸신경계는 예전에는 이제 체성신경계라고 이름이 붙였었는데 최근에 몸신경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몸신경계도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운동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자발적으로 움직임을 통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신경계는 말 그대로 내가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을 뜻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신경계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긴장될 때, 뭔가 중요한 시험이나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을 때 소화도 안 되고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는 그런 불편한 증상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소화기나 호흡기나 또 비뇨 생식기까지 우리 몸이 자율적으로 이 신경계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또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우리 몸이 긴장하는 상태죠. 바로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때, 이제 중요한 시험도 끝나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끝나서 편안함을 느낄 때, 이때는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해졌다라고 느끼는데 실제로는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서 내 몸의 상태를 다시 릴렉스하게 안정적으로 또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우리 몸이 늘 긴장만 돼 있거나 또 늘 이렇게 릴렉스된 상태만 돼 있다라면 아마 일상생활을 하고 또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떨 때는 긴장해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늘 긴장만 하면 또 몸이 불편해지겠죠. 부교감신경에도 작용해서 몸에 또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마치 시소처럼 자율적으로 모든 기능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나의 자율신경계를 진단할 수 있는 16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방 피곤해진다. 두 번째는 의욕이 없다. 세 번째는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다. 네 번째는 두통이 있다. 다섯 번째, 항상 불안하다. 여섯 번째, 자주 산만해진다. 일곱 번째, 이유 없이 초조해진다. 여덟 번째, 손발이 차다. 아홉 번째, 어깨가 결린다. 열 번째, 쉽게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12번째, 아무리 잠을 잘 자도 개운하지 않다. 12번째, 사고력이나 집중력, 결단력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있다. 13번째, 속이 불편하고 변비나 설사가 자주 생긴다. 14번째, 피부가 건조해진다. 15번째, 머리가 푸석푸석하고 잘 빠진다. 16번째, 요통이 있다. 병원에 가도 검사에 이상이 없을 때 이런 증상이 있다면 자율신경계의 이상, 자율신경계 실조증을 의심해 보면 됩니다.
이 자율신경계의 실조증은 내 몸을 긴장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이 교감신경과 또 편안하고 릴렉스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교감신경의 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교감신경은 낮신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낮에 업무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공은 이 확대가 되고 혈관이 수축되고 심박수가 증가하고 또 위장관이 수축이 되면서 굉장히 긴장형 모드, 낮에 열심히 업무할 때의 모드, 일할 때의 또 공부 집중할 때의 그 모드를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밤신경이라고 해서 밤의 상황, 뭔가 릴렉스한 상황, 안전하고 편안한 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동공이 축소가 되고 심박수가 느려지고 또 기관지가 확장되고 또 소화기관이 이완되고 침 분비가 증가하는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신경입니다. 긴장과 이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사실 둘 다 같이 기능을 잘 해야 우리 온몸이 조절이 잘 되는 건데요. 이 균형이 깨어졌을 때 아까 16가지와 같은 온몸에 불편한 증상이 유발되게 됩니다. 자율신경 불균형이 되면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증상과 또 정신적으로 느껴지는 증상이 오게 되는데요. 육체적으로는 두통, 심장 두근거림, 요통, 어깨 결림,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변비가 생기고 수족 냉증이나 권태감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올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불안이 생기고 또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무기력하고 권태감이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 불균형을 균형으로 회복하려면 이 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같이 모두 다 활발하게 항진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려면 복식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음악 감상을 하거나 또 감동과 슬픔을 다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본다거나 또 자주 웃는다거나 이러한 또 반신욕과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교감신경을 항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려면 아주 편한 친구와 많은 대화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친근한 대화, 그리고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 활동, 또 가벼운 운동, 이러한 활동들이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동반이 되다 보니까 우울증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와 우울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실조증은 확실하게 마음의 병은 아닙니다. 어지럼증이나 권태감, 불면증, 요통, 두통, 수족냉증,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런 것들이 같이 올 수 있는데요. 우울증은 확실하게 좀 마음의 병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흥미가 좀 떨어지고 불안이나 절망, 좌절감, 무기력 이런 것들이 좀 오래 지속될 때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의 증상과 같이 동반이 될 때는 자율신경계 실조증으로 좀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